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1월 2일 목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어제 밤 중에 해가지고 뉴스가 좀 새로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간 아까우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랑 이제 내용은 똑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미장에 뭐 변화도 없었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10시 개장이에요. 요거 좀 잘 기억하세요. 특히 직장인분들 9시 맞춰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 좀 9시 전 쓱 해가지고 한 8시 55분쯤 사라지고 했었는데, 요 10시 개장입니다. 요거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반도체, 그 다음에 뭐 AI, 양자 컴퓨팅, 중국에 대해서 대중 투자 통제 시행, 요것들이 좀 있고, 요거는 나중에 이제 뭐 미중 갈등 해가지고 히토류나 이쪽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골든글로브 시상식, 요거는 뭐 오징어 게임이 상을 타나, 그 다음에 1월 7일로 넘어가면은 이제 CES, 뭐 매년 연례 행사인 CES와 JP모건 매번 찾아오지만 그래도 매번 좀 챙겨 보기는 해야 되는 그런 섹터거든요. 그래서 CES에서는 AI, 로봇, 그 다음에 뭐 모빌리티 시리즈들, 자율주행, 드론, UAM, 그 다음에 이제 뭐 양자, 뭐 요 정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 스타쉽 7차 발사가 있는데, 요거는 이번에 좀 보긴 볼 것 같더라고요. 그 타워 발산 곳에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잡는 뭐 그런 케이스의 이제 시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을 하면은 로켓을 또 재사용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7차 발사, 그리고 1월 13일부터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특히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죠. 돈이 되는 부분은, 주식시장에서 돈이 되는 부분은 컨퍼런스 참여하는 기업에서 어떤 자신들의 이제 뭐 기술력을 뽐내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력도 기술력인데,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빅파마들과 이제 접촉을 하면서 기술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 그거 정도를 좀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월 20일은 트럼프 취임까지, 요번 달 뭔가 그래도 계속 봐야 되는, 눈여겨봐야 되는 큼직한 이슈들이 계속 좀 연달아서 있어요. 그래서 1월 달은 좀 심심하진 않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렇게 좀 알차게 차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정치 테마는 뭐 이전에 어제랑 똑같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이틀 휴일 주식시장 쉬는 동안 나온 게, 첫 번째는 체포영장 발부가 나왔죠. 그래가지고 요게 있고,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헌재 2명 임명, 쌍특검은 거부권 행사. 그래서 일단 이 주식시장에서는 헌재 임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탄핵 심판 가속도 붙는 거 아니냐. 그리고서 헌재 숫자를 계속 늘리고 싶어 했던 이유는 6명이죠. 6명이었고, 거기다 이제 당연히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6명이 모두 인용을 해야 이제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6명으로는 또 안 된다라는 견해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단 2명이 늘려서 8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탄핵 심판 가속도, 딱 제목 키워드만 보더라도 정치 테마, 대선 테마에 대해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서 헌재 재판관 내일 오전 10시에 취임한다. 그리고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휴일이나 휴일 밤이나 새벽에 뭐 좀 가능성이 있다. 극도로 보안 유지, 플러스 기한은 1월 6일 자정. 요거는 이제 대통령 실 보호하는 경호처 그쪽이랑 이제 뭐 마찰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1급 보안시설 윤관저 경호처 불어 때는 영장이 있어서 수색이 불가하다. 근데 이제 뭐 밑에 거는 조금 번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위에 있는 내용들은 결국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세력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재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재명 대선 주자 뭐 선호도 1위 뉴스, 엄청 여러 언론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좀 나오기는 하죠. 그래가지고 요 뉴스가 있었고, 거론되는 후보 중에 유일하게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다. 그래서 2위는 이제 8% 얻은 홍준표 대구시장,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그 다음에 이제 뭐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있는데, 결국 일단은 야당 대표 관련주가 지지율 측면에서는, 주시장에서는 제일 강한 이유는 딱 요거입니다. 대선 테마의 가장 핵심은 지지율이 가장 근본,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좀 재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지지율 측면에서 어떻게 조금
비슷한 케이스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거리감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대선 테마에 대해서 뭐 다른 인물들, 뭐 김동연이라던가 뭐 우원식 등도 움직이지만 관련주가 가장 센 이유이지 않나. 자, 그래서 오늘도 일단은 저는 뉴스를 통해 가지고 오리엔트 바이오는 정고점 이자리를 좀 넘기면서 상한가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2차 파동에 이제 좀 시작이 될지. 그래서 오리엔트 시리즈들, 그 다음에 뭐 이재명 관련주는 워낙 많죠. 요거랑 이제 정책 관련주들도 또 잠잠하다가 한 번씩 또 튈 수도 있고. 그래서 요것들과 이제 뭐 나머지 인물들 뭐 지지율 따라서 뭐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뭐 요 정도가 좀 있지 않나 싶고, 야당 측에서는 이제 2인자로 뭐 김동연 정도를 좀 보면 되겠죠. 그래도 일단은 조기 대선 테마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에서 좀 어떻게 반영하나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CES 그리고 월요일 로봇 테마가 일단 좀 시장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젠스랑 AI 다음 물결을 밝힌다. 그리고 8년 만에 CES 기조 연설에 좀 참석하는 좀 상징적인. 그래서 요번 연설 같은 거는 시간 되면 한 번씩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체크를 안 하더라도 기자분들이 이제 바로 뉴스 돼서 좀 나오긴 나올 거예요. 젠슨왕이 뭐 이쪽에다가 힘을 쓴다, 혹은 뭐 이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언급을 한다면은. 그리고서 이제 로봇도 초격차에 도전한다.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업 대주주, 최대 주주 등급 콜옵션을 썼죠. 그리고 테슬라, 엔비디아에 이어서 삼성까지 인간형 로봇 시대 열리나. 그리고 올해는 무조건 로봇이다. 제목이 좀 자극적이기는 해요. 네, 일단 뭐 또 이게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 게 엔비디아, 일론 머스크, 뭐 삼성 등 뭐 이전부터 투자하던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은 AI가 진짜 좀 작년 2024년, 23년부터 물결을 좀 만들고 24년에는 이제 매출을 직접적으로 엮는 기업들이 조금 등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AI에서 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결국에 저는 AI가 나아가는 지향점이라고 하죠. 방향은 딱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의 귀찮음을 얼마나 대체해 줄 것인가. 그래서 AI 프로그램들, 뭐 GPT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 노동, 그리고서 뭐 직접적으로 우리가 뭐 하면은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거나 그런 이제 정신적인 노동을 대신해 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죠. 사람이 살면서 이제 매우 귀찮은 거. 노동이 있잖아요, 실제로. 정신적인 노동이 있고 육체적인 노동이 있죠. 그리고 업무도 크게 나누면 그렇게 두 개로 갈리죠. 그 회사에서도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막 하루 종일 이제 골머리 싸매면서 일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 반대로 이제 육체적으로 갖다 좀 힘을 쓰시는 분들이 있고 한데, 그런 식으로 이제 노동은 좀 대표적으로 정신적인 노동과 육체적인 노동 두 개 방향으로 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정신적인 노동을 이 AI를 통해 가지고 좀 단축시키는 부분이 이제 넘어갔고, 그 다음은 이제 육체적인 노동 쪽이겠죠. 그리고 그거는 로봇과 합쳐지면 시너지를 더 발휘할 수도 있지 않나. 물론 지금도 공장 자동화다 뭐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갖다 이제 인간의 노동력을 좀 대체하는 그런 시스템도 계속 증가를 하고는 있어요. 일단은 엔비디아 상반기 소형 컴퓨터 제슨토르 출시, 요 키워드로 이제 월요일날 좀 셌었고, 일단은 로봇 기업들에서, 대기업들에서 다 로봇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AI가 가장 당연히 메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에 대한 투자, 그리고 삼성은 미래 로봇 추진단 신설 등 미래 먹거리 선점 본격화, 레인보우 최대 주주 콜옵션과 함께 요것도 좀 있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해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매출 대비해서 시총은 상당히 과해요. 과하지만 삼성이라는 네임밸류, 그리고 그 뒤에 주식이라는 게 딱 이런 부분이죠. 해가지고 진짜 그냥 숫자만으로는 주식을 좀 하기 벅찬 게 이해 안 되거든요. 얘는 매출이 저거밖에 안 나오는데 시총이 어떻게 3조가 나올 수 있지? 이러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보이는 기대감이라는 게 또 자리를 잡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여태까지는 기대감이었지만 결국에는 뒤에는 이제 숫자로 좀 부각시키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삼성으로 들어가는 거고, 나중에 사명을 한번 좀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 로보틱스라던가
그리고서 얘는 수급, 시총이 좀 있는 종목이라 움직일 때 이제 수급 잘 보시고, 그다음 엔비디아 키워드로는 유니캐스트랑 RS 오토메이션. 재료는 유니캐스트가 조금 더 엮이죠. 그다음에 뒤에 뭐 좀 따라오던 로봇들, 나머지 뭐 끼 좋은 애들이 워낙 많은데 혹시나 뭐 이제 여기서 재료 뭐 엮거나 혹은 뭐 120선 돌파 밑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역배열에서 SPG 이런 것들은 슬쩍슬쩍 트라이는 하거든요. 120선. 그래서 이런 거 돌파하면서 쭉 시세를 만드는지, 일단 로봇 테마는 CES까지는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CES에서 뭐 어떤 언급이라던가 혹은 올해 이제 방향성,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옵티머스 소량 생산해서 이제 공장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고, 내년에는 이제 또 대량 생산 목표까지 있죠. 그래서 로봇 테마는 뭐 올해뿐이 아니라 뭐 내년까지도 한번 좀 큰 흐름에서는 또 중간중간 얘네가 막 무조건 신고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뭐 쭉쭉 간다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또 계속 지속적으로 툭툭 재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징어 게임 2는 뭐 최소 1.5조 1조 5천억 이상 수익 기대. 근데 이제 그 주장의 넷플릭스에서 사실과는 다르다. 근데 이제 뭐 내용을 봤더니 뭐 딱 그 하나만으로 뭐 체크할 수는 없다. 막 이것저것 넷플릭스 다른 거 보는 사람들도 있다. 뭐 요 정도인데 그냥 뭐 별로 상관은 없는 내용인 것 같죠. 전 세계에서 4.9억 시간 봤다. 첫 주 최고 기록. 그 다음에 게임 3 공개일 맞을까. 영희와 철수 2025년 6월 27일 커밍순 예고. 요게 이제 올라왔다가 내려갔어요. 뭐 아마 노이즈 마케팅처럼 일부러 자극하려고 한 거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2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어중간하죠. 어중간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요번 연도에 아마 이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은 요 재료는 한번 좀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고, 혹시나 그냥 뭐 수익 기대, 그 다음에 그 세계적으로는 또 재밌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공기 게임이 또 유행하는 것도 있고 한데, 오징어 게임은 사실상 자리는 좀 좋진 않죠. 난이도는 있는 자리여가지고 아티스트 시리즈가 이제 여기 앞에 매물대가 좀 많아요. 그래서 한 번에 막 좀 힘주기는 쉽진 않아서 트레이딩 자신 있으신 분들은 좀 볼 수 있더라도 뭐 굳이라는 생각도 좀 드는 그런 테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양자과학 퀀텀 점프의 해, AI 끝판왕 만들어낼 양자 컴퓨터 CES의 본격 등장. 그래가지고 CES에 일단 뭐 양자 쪽 뭐 탭도 하나 뭐 추가됐다가 있는데, 일단은 미국에서 뭐 양자 관련 주들 흐름 따라서 좀 시장에서 움직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 QSI 얘가 이제 월요일날 좀 상한가를 갖고 그다음에 한국 첨단 소재, 그리고서 얘는 이제 정지가 풀리죠. 근데 뭐 이제 시총이 워낙 깃털이어가지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좀 매매하기 쉽지는 않은데 좀 막 쭉쭉쭉 치고는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KCS 신고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요거랑 이제 ICTK 얘도 슬쩍슬쩍 이제 뭐 좀 정지 들어갔다 풀리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엑스게이트는 아직 투경인데, 엑스게이트가 원래는 양자에서 대장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톤 얘는 끼가 좀 좋고, 그래서 뭐 양자 시리즈는 사실 지금 좀 뭔가 뚜렷한 재료가 없어서 저는 좀 매매를 잘 못하고는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 이제 양자가 강해서 그게 이제 가장 큰 재료로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양자가 시장에서 그래도 좀 강한 힘이 있는 테마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테마 순환매는 뭐 너무 계속 징그럽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중요한 거는 트럼프 취임이 1월 20일이라는 거, 그거는 좀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이제 3주가 안 남았어요. 그리고 트럼프 테마에서는 재건이 있고 자율주행이 있고 우주항공, 취임식, 그 다음에 뭐 드론 AI 대북 뭐 등등 다양하게 있기는 한데, 일단 조선 같은 경우에는 좀 흐름 자체가 수급주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느긋하게 움직이는 건 있죠. 그 다음에 뭐 변압 전선, 반도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도체 쪽은 좀 브로드컴 뭐 힘을 잘 준다거나, 그 다음에 나중에 올해는 이제 유리기판에 대해서 좀 시장 개화 요 정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유한양행, 폐암 치료제 렉나자, 미국이어서 유럽에서도 좀 승인 받았다. FDA 승인의 좀 강력함이 이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에서 FDA 통과를 하면은 뭐 이게 꼭 그것 때문이다 라고는 할 수 없는데,
다른 국가들의 이제 좀 수월하게 통과하기가 쉽지 않나. 아무래도 이제 좀 보증 수표 같은 느낌이죠. 야, 우리 FDA 통과 받았는데 뭐 니네가 FDA보다 더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조건이 달라? 그러는 곳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래서 FDA가 바이오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보증 수표 같은 FDA 통과하면은 타 국가들 수출은 좀 쉽지 않나,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는 FDA를 가장 좀 재료에서 엄청 좋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일단 바이오 애들이 흐름 자체는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좀 상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지 않나. 차트도 다 비슷비슷하죠. 박스권. 그런 곳에서 이제 좀 하단은 지키면서 상단을 좀 슬쩍슬쩍 트라이하는 그런 종목들이 거의 다예요. 한올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120선 좀 넘기는 것도 있었고, 자, 그래서 오늘도 일단 바이오 쪽은 뭐 알테, 보노노, 리가캠, 펩트론, 그 다음에 뭐 한올바이오, 파바, 그 다음에 뭐 유한양행, 삼천당, 요 정도들은 삼천당은 지금 120선 위에서는 좀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특이하긴 한데, 종목이 이전에도 좀 특이하기는 한데, 일단은 바이오주들, 그리고 HLB 같은 경우는 3월달 FDA 승인 그 결과가 나오죠. 여부가. 그래서 3월 20일까지 재료는 좀 살아있는 상황이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또 불꽃슛을 또 해 먹을지,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보면은 일단은 로봇 쪽을 먼저 앞에 두고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랑 정치 테마, 오징어 게임 2, 그리고서 이제 양자, 요 정도를 일단 앞에 줄 세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순환매, 바이오, 개별주, 자, 이렇게 진행을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또 새해 첫 거래일인데, 오늘은 좀, 웬만하면은 양봉으로 좀 마무리 짓는 게, 보통 그 1년, 이건 좀 징크스 같은 건 있는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좀 천천히, 시장 자체는 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환율이랑 미국 선물 보시면서 첫 거래의 스타트를 좀 잘 시원하게 끊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